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알테오젠 추가 상승 실패했고 모비데이즈 GSE 비상교육이 수익이 단기에 크게 나와줬습니다. 지수부터 간단히 볼게요. 코스피는 박스 하단 자리에서 8월의 저가를 지키고 연속 상승이 나와주면서 2500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5일, 6일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당연한 조정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거고, 박스 중앙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역배열 저항 걸리는 구간, 이것도 체크를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코스닥, 얘는 8월에 저가를 이탈하고 장중 이탈이죠. 종가상으로는 이탈이 없고요. 장중 이탈, 종가상으로는 계속 지켜주고는 있으나 최근에 알테오젠 하락 외 영향으로 코스피보다는 약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는 식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왜곡이 좀 있는 거죠. 알테오젠 때문에. 알테오젠이 반등이 강력하게 나왔다가 30% 반등이 나왔다가 결국 밀리면서 또 전날에 저가까지 근사치까지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보라색깔 전날 저가 그리고 25만원 1년선 지지대 두 개 체크가 중요한 변곡점 자리고요. 21일에 하락하다가 여기 올라올 때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 발목 자리에서 매수했으면 최대 15% 20% 수익이 나왔는데, 오늘은 금요일은 밀리면서 도로 수익권이 이제 또 다 반납이 되었죠. 내려갈 때 또 내려가던 어깨에서 정리를 잘 했어야 되는 거고, 일봉에서 배웠던 거 분봉에 그대로 다 적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무릎 자리 잘 공략을 하도록 하시고요. 발 확인하고 이렇게 발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굳이 요 저점 잡으려고 하지 말고 발 확인하고 발목 자리에서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서 이렇게 타점 반복해서 노리시면 됩니다. 알테오젠은 여기도 발 자리였죠. 5월입니다. 5월에 발 확인하고 발목 자리에서 중장기 재추천드리고 바로 70% 올라가고 뒤에 또 130%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단타 스윙 드린 거 아닙니다. 중장기로 드렸어요. 중장기로 드리고 쭉 크게 올라갔고 지금 크게 밀리고 있다. 중장기 추천이라 하더라도 항상 단기 급등이 나오면 당연한 급락 마이너스 50%까지도 생각을 하라고 했죠. 여기서도 눌림 추천 드렸었고 직후에 올라가고 지금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머리 자리는 가급적 패스하시고요. 무릎 자리 공략을 권장을 드립니다. 무릎 자리, 무릎에서 가속이 붙는다. 여기서 가속이 붙어가지고 쭉 크게 올라갔고, 아까 5월에 신고가 눌림 추천드렸고 여기서도 눌림 추천드렸고 워낙 많이 올랐죠. 현 요 자리와 요 자리가 유사 구간일 수 있다. 여기 추세 이탈하고 크게 무너졌고 지금도 추세 이탈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다. 조심을 해야 돼요. 최근에 알테오젠 영상 3개 찍어 드렸고요. 그냥 일반 영상 하나 그리고 쇼츠 2개 찍어 드렸습니다. 더 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본 마이너스 30% 이상의 조정을 주의를 하자고 했고 지금 마이너스 40% 정도 나온 상태예요. 알테오젠의 1년 내 주요 조정폭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40%까지 나왔습니다. 이 큰 하락폭을 생각을 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해야 돼요. 자꾸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다가 마이너스 30% 당하면 아프죠. 알테오젠 회사는 뭐 특허 침해 전혀 문제 없다라고 계속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21일에 보르노이 더 간다 하더라도 가짜 반등 구간일 수 있다. 알테오젠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조심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주황, 보라, 초록 주요 지지 3개 드렸고 현재 주황은 이탈이 나온 상태고요. 주황은 당일에 저가였습니다. 주황 이탈하고 아까 위에 봤던 보라, 초록 요 지지가 중요한 거죠. 지지를 이렇게 제가 6개 정도 드렸어요. 이렇게 지지를 주면 되게 지지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는데, 자, 내가 평단이 만약에 40만원이에요. 40만원이면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 20% 정도에서 손절 나기 때문에 벌써 손절이 나왔죠. 단기 포지션은. 근데 내가 지금 좀 손절을 놓쳤다, 그리고 조금 더 버텨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제가 드린 지지를 토대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보라색깔 이탈하면 분할 매도 하던가 전량 매도. 나는 1년 선까지는 버텨볼게. 그러면 25만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 하던가 분할 매도. 이렇게 택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는 가격, 이게 이전의 저가던가 뭐 장기 입형 기준이던가 볼린저 밴드 하단이던가 이전의 맥점이던가 이런 맥점을 토대로 지지를 잡아주는 거고, 요게 사람이 하늘에서 추락한다고 봤을 때 비행기에서 떨어졌다고 칩시다. 비행기에서 사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추락을 합니다. 추락을 하는데 밑에 나무가 있어요.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아주 큰 나무가 있어.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지. 그러면 큰 가지, 그리고 작은 가지, 큰 가지, 작은 가지, 이렇게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 가지 중에서 두꺼운 가지, 큰 가지가 주요 지지가 되는 거예요. 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추락이 멈출 확률이 클까? 당연히 첫 번째 두꺼운 가지 혹은 세 번째 두꺼운 가지겠죠. 밑에 있는 애들보다는, 이렇게 작은 가지보다는, 두 번째, 네 번째 작은 가지보다는 노란 색깔 가지에서 멈출 확률이 크다. 요거를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지지는 이 나뭇가지다. 이 지지는 나뭇가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나뭇가지다. 보라색깔, 초록색깔, 요게 큰 가지. 그리고 중간에 있는 가격들, 뭐 26만원이나 이런 것들은 작은 나뭇가지. 가느다란 나뭇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황색, 검정색, 보라색, 검정색. 검정색은 샵이 없잖아. 샵이 없는 애들은 작은 가지다. 샵이 붙은 애들은 큰 가지다. 주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지들이 나뭇가지다. 첫 번째 지지 이탈을 했고, 두 번째 큰 가지 279,000원. 요거는 전날의 저가죠. 그리고 세 번째 지지 25만원. 요 큰 가지가 1년선 기준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265,000원, 21만원, 이런 거는 잔가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샵 붙은 가격이 좀 더 주요한 맥점이다. 당연히 작은 가지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상 큰 가지에서, 큰 지지에서, 큰 맥점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 이걸 생각하고 포지션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유자들은 본인 포지션과 평단에 따라서 제가 알려드리는 지지 참고해가지고 이탈마다 분할 매도하든 전량 매도하든 혹은 반등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미보유자는 눌림 매수 기준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지지는 이탈하면 하락하고 지키면 반등이 나오니까 당연히 미보유자에게는 눌림 매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과거에 알테오젠 23년 말입니다. 이때 121선 기준으로 주요하게 지지 반등이 나왔죠. 종가상 이탈이 없이 반등이 나왔죠. 그럼 미래에도 여기를 눌림 매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8만원 정도에서 눌림 매수 하시고요. 그리고 7만원 정도를 손절을 짧게 잡던가, 아니면 7만원쯤에서 눌림 매수하고 뭐 6만원 정도 밑에 1년선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눌림 매수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보유자는 종가상 이탈 시 매도를 고려하는 거고, 미보유자는 눌림 매수로 활용을 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아무튼 명확한 기준이 되는 거고,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 영역 더 간다 하더라도 더 크게 떨어졌다 갈 수 있다.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펩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19일에 고점에서 5일선 이탈하고 있고 230%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연한 큰 하락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하락폭이 마이너스 25% 한번 있었고 마이너스 55%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얘도 마이너스 45%까지 떨어졌고요.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를 악재로 보고 조심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요 구간 마이너스 55% 있었고요. 지금 마이너스 45%까지 떨어졌다. 오버슈팅 나오고 크게 떨어졌잖아요. 장기평까지 떨어졌잖아요. 지금도 오버슈팅 나왔죠. 기술평가 계약 이후로 크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50%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할 생각이 사라지겠죠. 혹은 뭐 1차 매수 소량만 하던가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이렇게 여러 번 분할 매수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 짧게 손절을 잡고 들어가던가, 이런 이전에 하락폭이 얼마나 크게 나오는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잘 전략적으로
매매를 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전 맥점이었던 8만원 지지가 중요한데 여기 살짝 이탈했다가 60일선쯤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밑에 121선도 체크를 하도록 하시고, 펩트론 또 회사에서 공시 내놓은 거, 입장 내놓은 거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시고, 추천 과정 볼게요. 여기 역별 돌파 초입, 구름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 당연한 밥동, 또 발목 자리에서 기술평가 계약으로 크게 올라갔고, 또 여기 똑같은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다가 한 40% 정도 올라갔죠. 오버슈팅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만원 후반대까지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10월 중순에 재료소멸로 대개 다 빠지는 형국이었고, 펩트론만 홀로 기술평가 계약으로 쭉 신고가로 가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블루엠텍 무릎자리 추천 10월 중순까지 고점 찍었다가 재료소멸로 빠졌고요. 국내 위고비 출시 일자가 10월 15일이었죠. 그리고 대개 다 16일 다음날이 고점이 되면서 무너졌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발목 자리에서 추천, 이것도 똑같은 발목 무릎 자리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 지금 얘도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있죠. 여기 맥점이 보라였는데 보라를 이탈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또 보라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면서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기술 이전 논의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다음 보로노이도 추가 상승 실패하고 조금 밀리고 있죠. 얘도 하락이 나왔을 때 7만원쯤 눌림 매수 드렸고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왔고요. 얘도 여기 발목 자리,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쭉 크게 올라갔다가 추세 이탈하고 크게 무너지고 있던 구간에서 주황색깔 수익 나오고 살짝 더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알테오젠, 펩트론, 보로노이 워낙 크게 많이 올랐던 애들이고 반등이 나오고 있다가 또 밀리고 있으니까 가짜 반등을 계속 조심을 해야 돼요. 보로노이 여기 임상 24년 말 25년 상반기 이런 일정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되 이런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항상 노란 색깔 자리에서 너무 많이 물리거든요. 이 저가를 지키면 반등이 나오지만 또 이탈하면 더 크게 무너지니까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이 같은 패턴으로 에코프로를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경고를 드렸고 6만원대까지 빠졌죠. 이거 중장기 추천이었는데 계속 반복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홀딩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가가 크게 오른 것 자체를 악재로 보고 고점에서 윗골이 뜨면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요 자리에서 이제 강성주주분들이 300만원, 400만원 간다 이 기대감이 엄청 부풀어 있던 광기의 구간이었어요. 이때 제가 허황된 목표가 믿지 말라고 했고 이탈함 반드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지켰으면 반등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근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분할이라도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야 한다. 이런 강성주주분들이 수익을 크게 보다가 손실 전환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잘 매수해놓고 그때도 뭐 신고가 머리 자리긴 한데 더 가긴 했으니까 아무튼 잘 잡고 수익권이 크게 있었는데 하나도 안 팔고 지금까지 들고 손실 전환 당해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큰 목표가를 노리다가 1원도 못 챙기는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반드시 하락 시에는 분할 매도를 해주도록 하자. 이런 강성주주분들이 크게 수익을 보던가 깡통을 차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하락 시 분할 매도를 하도록 하자. 다음 유한양행 3월에 8월 FDA 승인 일정 알려드렸고 선반영 노렸으면 최대 50% 수익 나왔고요. 그리고 후반영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이탈하고 무너지고 있죠. 항상 이렇게 이탈하는 구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이탈하는 순간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얘도 121선까지 빠질 거라고 제가 높은 확률로 121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했죠. 미리 이렇게 큰 하방을 알려드렸고 빠지고 있다. 얘도 월봉으로 보면 고점 음봉 윗골이 떴고 무너지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갈 수 있겠죠. 다시 또 역대 신고가 갈 수 있겠죠. 근데 요 자리에서 무리하게 추격해가지고 이렇게 큰 하방을 큰 조정을 뚝까 맞을 필요는 없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YG 플러스 로제 관련주. 로제가 기습적으로 아파트 발표를 하면서 아무런 뭐 반응도 없이 그냥 역배를 끄는 발목자리긴 했으나 별 움직임 없이 거래량 없이 있다가 갑자기 상한가 가고 우다다다 올라갔죠. 후반형이 이렇게 크게 나왔고 5일선 이탈 나올 때 이것도 추세 이탈입니다. 이때부터 제가 경고드리고 크게 무너졌죠. 크게 무너지다가 다시 또 여기랑 똑같은 발목 자리에서 금요일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금요일 상승 이유는 2시에 로제가 신곡을 또 두 번째 신곡을 공개한다, 선공개한다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고 2시부터는 재료 소멸로 무너졌습니다. 이게 분봉이고요. 2시에 신곡 발표할 것이다 이걸로 올라갔다가 2시 되니까 추세 이탈하고 무너졌죠. 이것도 분봉을 보시면 역시 추세가 이탈하던 구간이랑 2시 재료 소멸이 나오는 구간이랑 일치를 했고요. 제가 이때부터 2시에 하락 나올 수 있다 계속 경고를 드렸고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로제는 12월 6일에 전체 앨범 공개하니까 그 일정도 참고를 하시되 가짜 반등은 계속 경계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드래곤도 같이 2시에 빅뱅이죠. 빅뱅이 같이 2시에 신곡을 발표를 했고 지드래곤 관련주 신성홀딩스 디지털조선도 조금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로제 관련주인 서메이지 모비데이즈도 같이 상승이 나왔고 복습을 주의하게 해야 될 게 신곡 발표할 것이다 요거에 선반영이 나왔고 신곡 발표 시간쯤에 재료 소멸이 나왔다. 이게 정석 흐름으로 움직였다는 거 잘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요. 계속 경고 드렸습니다. 2시쯤 되면은 하락이 나올 것이다. 다른 애들은 1시 반 정도부터 하락이 나왔고요. YG 플러스는 2시에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예스24처럼 크게 오르면 그리고 음봉 고점 윗꼬리가 뜨면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고 로제 관련주 YG 플러스도 이런 유사 흐름 가짜 반등 주면서 더 크게 빠지는 거는 계속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스24 제자리까지 다 빠졌습니다. 도중에 가짜 반등 작게 주던 구간들이 있었죠. 노벨상 수혜로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이 흐름을 항상 조심을 하도록 한다. 멜론 24일 12시 기준으로 아파트가 여전히 부동의 1위고요. 그리고 2위가 에스파 위플래시, 다음 3위가 빅뱅의 신곡 홈 스윗 홈 요게 3위, 그리고 4위가 지드래곤 솔로곡 파워. 로제 신곡은 두 번째 신곡은 47위에 있습니다. 이게 좀 힘이 없는 게 발라드예요. 발라드 풍이라서 그런 거고 빅뱅 노래는 예전에 빅뱅 풍으로 좀 신나는 노래로 팬송을 내놓은 거고 로제 신곡은 자신에 대한 악플을 주제로 한 발라드이기 때문에 좀 순위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제는 12월 6일에 총 12곡이 수록된 앨범을 발매를 하고요. 2개는 벌써 공개를 했죠. 아파트랑 넘버원걸 요거 공개했고 10곡이 앞으로 더 남아있다. 그리고 빅뱅은 6곡을 더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한 번에 다 안 내놓고 찔끔찔끔 내놓는 경향이 있네요. 다음 모비데이즈 요것도 틱톡 관련주기도 하고 로제 관련주기도 합니다. 로제에 엮여가지고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가 무슨 자리죠? 발목 무릎 자리죠.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반등 확인하고 조금 약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으나 이렇게 수익이 하루 만에 15% 상승이 나왔습니다. 꼭 이 바닥을 잡을 필요가 없다. 바닥 확인하고 발목 자리에서 손절 짧게 잡고 이렇게 보라색깔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면 된다. 하루 만에 15% 수익이 나왔고 이것도 로제 수혜 쪽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모비데이즈 월 5,900원 멤버십 팬클럽 방에 추천드렸고 동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었고요. 하루 만에 수익 축하드립니다. 서메이지는 동전 주니까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고 서메이지도 최근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다가 금요일에 크게 튀었다가 이게 가짜 반등 조심을 해야 되죠. 또 예스24처럼
200원까지 이렇게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최악의 흐름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까지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악의 흐름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걸 조심을 하자고 하는 거죠. 지겹도록 보여드립니다. 좀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요거를 알았으면 에코프로를 당할 일이 없는데 요걸 숙지를 안 하니까 에코프로 같은 것도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 거라고요. 이것도 패턴을 모르니까 요 구간에서 물려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로제 관련주 크게 올랐던 YG 플러스, 썸에이지도 이런 식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다음 신성홀딩스 사료 관련주로 많이 움직였죠. 예, 전쟁 이슈 때마다 반응이 나왔고 최근에는 GD 소속사이기 때문에 GD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 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월봉은 박스 상단 자리였고요. 머리 자리, 여기 무릎 자리 박 상단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역별 끊어준 자리에서 사료로 반응 나와주다가 GD 컴백 선반영으로 튀었다가 또 무너지고 빅뱅 신곡 선반영으로 또 이렇게 움직여졌고요. 얘는 1시 반쯤이 고점이었고 살짝 밀렸습니다. 앞으로 또 빅뱅 신곡이 6개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 뭐 빅뱅 GD 아니더라도 얘는 사료 관련주로서 본질 재료로서 또 전쟁 이슈 이런 걸로 흔들면서 또 올라갈 확률은 있어 보이죠. 항상 이런 머리 어깨에서 공이 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보내주시고 스트라이크 존, 발목, 무릎, 허리 자리에서만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디지털 조선도 GD 관련주, 여기가 머리 자리고요, 머리고요. 여기는 지금 작은 역별 끊었으니까 발목 자리였죠. 발목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GD 컴백 일정으로 5일 만에 45% 수익이 뿅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목 무릎에서 사면 30% 정도의 수익이 쉽게 나온다. 이렇게 검정 색깔 별 매수 가격, 추천 가격 다 있고요. 일정주였다. 5일 만에 45%. 추천 시간 3시 20분 검정 색깔 별. 초보분들이 최우선으로 기준을 삼아야 될 게 첫 번째 발목 무릎 자리인가, 두 번째 일정이 있는가. 요 두 개 잘 체크해가지고 좀 선별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두 개를 만족한다고 해도 손절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손익비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추천드리고 45%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지고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얘가 한동훈 관련 주기도 하죠. 다음 교육주 비상교육 전고 돌파 2년선 안착한 자리에서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추천드렸었고 바로 이렇게 2일 만에 27%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긴 호흡으로 눌림 매수 자리다, 모아가는 자리다 추천을 드렸었고요. 지수에 밀렸던 구간이 있긴 하나 뭐 이때 손절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복수했죠. 회복시 재매수 해가지고 만회가 됐습니다. 이것도 일정주였고요. 교육주가 디지털 교과서 검정 심사가 11월 29일에 있습니다. 이때 최종 합격 공개를 하니까 요 일정을 토대로 미리 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합격 발표가 돼도 주가가 이미 어느 정도 올라 있다면 재료 소멸 하락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전부 다 불합격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 요소 불합격, 이거 잘 체크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요. 최근에 제일 크게 반응이 나왔던 게 비상교육이랑 아이스크림 미디어죠.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회복을 못하고 아직 5일선 밑에 있고, 비상교육이 제일 강하게 반응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5,000원 초중반까지 빠지면 다시 눌림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무너지고 있죠. 무너지던 첫날에 밑에서 다시 잡으라고 했어요. 왜? 지금 11월 초잖아. 11월 초인데 일정은 언제야? 11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순에, 초중순에 또 눌림 매수 해가지고 말까지 가져가면 수익이 나온다. 당연히 손절 잡고 하는 거고요. 보라색깔 손절 잡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단기에 또 눌림 기준으로 최대 28%가 나와줬습니다. 금요일에 고점 찍어주면서. 근데 이것도 지금 선반영이 이미 크게 나온 상태에서 한 번 더 선반영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전고 돌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7,500원 돌파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생각하면서 또 일정이 가까워짐에 따라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일정이 최대한 멀리 있을 때 매매하는 게 안정적이고, 일정이 가까워지면 조심을 해야 돼요. 제로 소멸 가까워지니까. 추천을 이렇게 돌파 추천을 놓쳐도 무리하게 추격하지 말고요. 또 뒤에 눌림 타점 오잖아. 그러니까 급하게 추격하지 말고 차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가는 건 그냥 보내준다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 비상교육이 마이너스 19% 나왔을 때 하락순 알려드렸고, 보유선 수익 마감이다. 지금 수익이 분홍 색깔 수익이 나왔고 5,000원 초중반에서 눌림 매수 재접근해라 라고 하고, 18일에도 영상을 따로 찍어 드렸습니다. 비상교육 동영상 이렇게 월 5,900원 멤버십 팬클럽 영상 찍어 드렸고, 요 영상을 토대로 자세히 매매를 했으면 되겠죠. 텍스트로도 다 알려드렸고, 다음 GSE도 반복 추천 3,000원 초중반대에서 많이 추천드렸었고 여러 번 수익이 나왔죠. 이번에 또 3,000원 중반대에서 재추천드리고 4일 만에 20%, 또 하루 만에 14%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고요. 이것도 연말 일정주였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거 루닛으로 잘못 올려놨네. 루닛이 무료 추천주였죠. 루닛도 15일에 3시 20분에 추천 들어갔고, GSE도 이렇게 3시 20분쯤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14% 급등이 나와줬고, 이렇게 GSE 21일에 3시 22분 검정색깔 별 매수하세요 적혀 있습니다. 36855원 매수하세요 적혀 있죠.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3시 20분에 검정색깔 별 떴을 때 매수 가격, 추천 가격 보고 바로 1차 매수하시면 됩니다. 기다렸다가 눌림 매수하셔도 되고, 이렇게 GSE 노트 추천주 양식도 알려드렸고요. 노트는 추천주 상세 양식 이렇게 11가지 다 알려드립니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차트 분석, 재료 일정, 리포트, 재무, 수급, 위험 요소 싸그리 다 알려드려요.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 상세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루닛 무슨 자리죠? 발목 자리죠. 여기가 머리고요. 발목 하락이 멈췄다, 옆으로 간다, 발목 여기가 발이고요. 3만원 초반대가 발이고 4만원 초반 발목입니다. 발목 추천드리고 뿅 이렇게 올라가면서 재추천드리고 하루만에 상한가 2일만에 40% 상승 나왔고요. 눌림 기준으로는 최대 80%, 90% 수익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여기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1200% 올라갔던 애고요. 여기서는 이제 추천이 멈췄죠. 워낙 크게 많이 올랐고 헤드앤숄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보라이타라면 이거 제자리까지 빠질 수 있다고 했고, 이렇게 쭉 빠지는 거 지켜보다가 하락 멈추고 다시 발목 자리 확인한 다음에 재추천 성공을 했던 겁니다. 루닛 주요 목표 65,000원 드렸고, 65,000원이 여기 이전의 맥점입니다.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가 미래에는 저항으로 바뀌니까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를 했어야 되는 거고, 살짝 초과 도달한 다음에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루닛 1봉이고 돌파 추천, 눌림 추천, 또 돌파 추천 주요하게 3번 추천 드렸고요. 여기가 발목 무릎 자리였다.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번에 바로 하루 만에 상한가 나오면서 2일 만에 40%. 글로벌 빅파마 아스트라제네카와 첫 계약 요 내용으로 70조 시장 노린다. 3시 20분 검정별을 기억을 해라. 진짜 뭐가 추천준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검정별 추천, 검정별 보고 3시 20분만 보면 되는데 헷갈릴 게 전혀 없죠. 뭐가 헷갈릴 게 있습니까? 해피엔딩 식당은 3시 20분에 밥을 준다. 그때 숟가락 들고 냠냠 쩝쩝 매수하면 됩니다. 이건 텔레그램이고 11월 15일 검정색깔 별 매수가 이렇게 있죠. 그림도 그려주잖아요. 바로 감 노랑, 쉬었다 감 초록. 요거 텍스트 보고 그림 보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전혀 없다. 이것도 좀 보시고. 다음 재건주 SY 스틸텍, 여기 발목자리에서 재추천 드렸고 40% 상승, 뒤에 흔들다가 더 올라갔죠. 현재는 5일선 종가상 이탈이 없이 계속 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하면 그때 대응을 해주도록 하시고, 얘도 펩트론이나 다른 바이오주들처럼 단기에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큰 하락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여기 30% 하락 나왔거든요. 지금도 30%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21선까지 6,500원까지 1차로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홀딩 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분할 매도로 잘 챙겨 주도록 하자. 일단 홀딩 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 다음 SG는 조금 더 약한 흐름으로 이렇게 큰 박스 중앙에 위치해 있죠. 21선은 지켜주고 있고요. 이것도 21선 3,200원 이탈하면 대응을 좀 하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 해가지고 또 이 상단까지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나만 더 볼까요? 전진로봇 볼까? 신규 상장주 전진바이오 말고 전진건설로봇, 얘도 큰 추세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큰 추세가 21선이랑 일치하는 자리고요. 26,000원 여기 이탈하면 대응해 주시고, 지키면 홀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도 이렇게 크게 밀리고 크게 밀리고 지금도 크게 밀리고 있죠. 이탈 나오면 조심하시고, 하락폭이에도 상당히 크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30% 정도의 하락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애고, 26,000원 21선 지지 이탈하면 크게 더 무너지는 거 조심하시고, 지키면 계속 홀딩해서 또 추세를 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21선 이렇게 추세는 지켜주고 있다.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할 것이다 기대감에 선반영 올라갔다가 수주했다 재료소멸 하락 나왔고, 밑에서 발 확인하고 발목자리 추천 들어갔죠. 추천드리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요거 15,000원 16,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생각하고 여기까지 빠지면 눌림 매수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 화살표로 수익이 최대 40% 50% 정도 나왔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올라가서 계속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형주기 때문에 조금 느린 흐름이긴 한데 아직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2층 자리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종가상 21선 이탈이 2번 정도 있었는데, 아무튼 요게 요렇게 큰 박스였기 때문에 박스 이탈은 딱히 없이 올라가 줬습니다. 여기가 이제 1층 박스였고 2층으로 올린 다음에 딱히 밀리는 흐름이 크게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4848 반복 매매 혹은 홀딩이 수월했고요. 지금 전고점 22,500원 정도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전고점 체크하시고 꼬리도 체크하시고, 자 여기가 눌림 매수 구간이었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의 자리였다. 이렇게 쉬었다 가는 초록 화살표 기본 흐름으로 잘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초록 화살표도 정상 주행이다. 다음 BHI 월봉 전고점 16,000원이었고요 16,000원 안착이 중요한 자리였는데 살짝 돌파하려고 올리면서 계속 힘이 유지가 되고 있죠. 19,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만원까지 올라갔네요. 19,000원에서 마감이 되었고, 이렇게 61선이 아니라 16,000원 16,000원 4일 정도 저항받다가 뚫어 올리면서 5일선 추세 계속 타고 있습니다. 15일선 종가상 이탈 한 번도 없이 쭉쭉 올라갔고요. 이것도 5일선, 11선, 15일선 이탈할 때마다 대응해 주시고, 지키면 계속 쭉 홀딩하는 추세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과거처럼 이때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겠죠. 이탈하면 이렇게 무너지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때 정리 못하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는 무리한 추격을 제가 조심을 하라고 하는 거고, 지금도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추격 자제를 하도록 합니다. 초보자분들. 역대 신고가 가격은 21,500원이고 근데 워낙 과거의 매물이기 때문에 지금이 사실상 역대 신고가 자리고 매물이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매물이 없죠. 10년 넘게 매물이 없고요. 이것도 뭐 소량의 매물 혹은 뭐 거의 없다 보면 됩니다. 현재 역대 신고가 자리에서 추세 매매를 이어가면 되는 자리고 16,000원 지지가 중요하다. 16,000원이 맥점이니까 큰 맥점으로 활용을 하시고 작은 맥점으로는 아까 앞에 봤던 5일선 금요일의 시가 여기 보시고 또 여기 16,000원이 11선이랑 일치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다음 동섹터 S&T 에너지, 얘도 역대 신고가 구간이고 여기 전고 돌파하고 13,000원 정도 전고 돌파하고 20,000원 정도까지 가격대도 비슷하네요. S&T 에너지 월봉 여기 추세 하단 지켜주면서 전고 돌파 14,000원 정도 전고 돌파하고 쭉 올라갔고요. 16,000원도 뚫어주고 일봉 여기 박스 돌파 한번 하고 그 박스 지지해주고 다음 여기 전고 돌파 16,000원 뚫어주면서 올라갔고 얘도 11선이 16,000원이네요. 똑같이 BHI랑 똑같이 대응하시면 됩니다. 5일선 11선 이렇게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는 역대 신고가 구간이다. 고수와 보유자 영역 단기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 구간 대입해 가지고 조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밀렸던 구간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35% 정도 나왔거든요. 또 밀리게 되면 마이너스 35% 정도의 하락폭을 생각하면서 5일선 지킴이 홀딩 이탈하면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조회 상위 종목 볼게요. PN풍년 그러니까 월요일에 주요 일정 있죠. 이재명 관련 15일에 2시 30분 이재명 1심 선고 일정이 있었고 3시에 발표하고 이재명 주가 급락하고 그리고 김동연, 김경수, 조국, 한동훈 이 종목들이 반사이익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김동연 관련주들이 제일 크게 상승이 나왔고요. 똑같이 또 25일에 월요일에 변동을 주의해야 되는 일정이 있으니까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2시부터 변동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결과에 따라서 또 한쪽은 급락이 나오고 한쪽은 급등이 나올 것이다. 근데 김동연 관련주도 이제 워낙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재명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해도 재료 소멸 느낌으로 좀 털 수는 있거든요. 그 점은 좀 낮은 확률로 또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런 정치 테마주들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가급적 패스하도록 하시고요. 고수의 영역으로 좀 넘겨주도록 합시다. 손이 빨라야 돼요. 되게 초보자분들은 판단력도 느리고 손도 느려. 그렇기 때문에 손이 특히나 느리신 분들은 안 하는 게 낫다. 빨리빨리 막 스탑로스 걸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니까 그냥 보내주는 게 낫죠. PN풍년 최근에 여기 밀리나 싶더니 발표 나오고 흔들면서 상한가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지고 있고 단기 80% 이렇게 초록 색깔 상승이 나왔고 1차 9,000원, 2차 8,500원 지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15일에 반사이익 그리고 25일에도 반사이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나 초보자분들에겐 좀 부담이 높은 자리이고 그리고 변동성도 있으니까 다음 에이텍 15일에 하락 나왔고 30% 정도까지 빠졌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또 결과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지 또 이탈이 나오면서 신저가로 내려갈지 PN풍년 이렇게 5일선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SG글로벌 얘도 5일선에서 금요일에 반등이 나왔네요. 5일선이랑 저가랑 일치하니까 금요일에 저가 11선 너무 밑에 있으니까 중간값으로 3,500원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탈하면 대응하시면 돼요. 이때랑 똑같이 5일선 이탈하고 좀 크게 빠지던 구간이 있었죠. 지금도 5일선 이탈하면 크게 이렇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면서 추세 매매를 이어가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하락폭을 보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기본적으로 밀리면 마이너스 30% 생각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위나이텍, 얘도 똑같이 5일선 지켜주고 있고요. 5일선 5,000원, 4,700원, 밑에 4,400원, 11선 이렇게 이탈할 때마다 대응해 주시면 되고, 지키면 홀딩 추세 대응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재명 관련주, 아까 에이텍 받고 동신건설도 5일선을 회복하긴 했으나 월요일 결과에 따라서 14,000원 이탈 혹은 급등이 나오겠죠. 변동이 있는 날이니까 결과에 따라 복불복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은 삼광밴드 볼게요. 조선기자재 원자력 관련주 월봉, 여기가 머리 자리고 지금 여기가 발이고요. 발목, 무릎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박스를 만들어 주면서 지금 어깨 머리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박스였고, 박스 상단 자리 16,500원 정도 돌파 안착이 나왔고, 그 가격이 그대로 주요 지지로 바뀌죠. 18,500원, 16,500원 크게 지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금요일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 여기 전고 돌파한 자리에서 4일째에 크게 튀어줬습니다. 아까 월봉에서 봤던 18,500원 그리고 16,500원 그 자리가 여기죠. 크게는 이렇게, 작게는 또 대칭으로 더 넣어주시면 되고요. 5일선은 한참 밑에 있어요. 5일선은 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요 지지를 토대로 대응을 해주도록 하시고,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때 추세 여기 이탈하고 크게 무너지면서 장기편까지 빠졌죠. 이것도 요 추세 이탈하면 장기편까지 크게 무너지는 흐름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하나오션, 얘도 조선 관련주고 월봉 전고점 42,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여기 35,000원 돌파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박스를 크게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 상단 4만원, 39,000원 후반대 여기 안착이 중요하죠. 작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지금 요 하단 최근의 저가 33,600원 지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아주 큰 박스에서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와준 상황이고, 아까 월봉의 전고점 체크하도록 하시고, 다음 SP소프트 신규 상장주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밀렸습니다. 신규 상장주 패턴 제일 조심해야 될 거, 고점 대비 마이너스 80%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80%까지 빠졌다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역배열을 끊어 올렸습니다. 이제 여기를 또 지지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6,600원 지지가 중요하고, 이제 전고점 8,000원 그리고 위에 121선이 내려올 거니까 9,000원 이렇게 저항대 체크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저가 5,400원 정도 이탈하면 또 신저가로 계속 내려가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고, 일단은 단기 추세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61선 가격이 여기쯤으로 박스 상단이랑 또 일치하니까 박스 상단 61선 8,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제일 중요하겠고요. 다음 TDS팜, 얘도 신규 상장주고 크게 올라갔다가 고점 대비 이렇게 마이너스 80% 나왔죠. 항상 제가 이 구간에서 신규 상장주들 하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기서 손절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손절을 하면 상관이 없다고. 근데 초보자분들이 손절을 못한다고, 손절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들고 있다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신규 상장주들 절대 초보자분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평을 놓고 61선 가격이 21,500원 정도 하네요. 그리고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19,000 후반대, 이 정도 2만원 살짝 위치이고요. 이렇게 두 개 단기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기준 17,500원. 여기 3개 저항대 체크하시고 지지는 15,000원 1차, 그리고 시가 13,000원, 중간값으로 1,000원씩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고요. 1,000원씩 넣으면은 13,000원 16,000원 또 끼워지는 거죠. 당연히 여기 신저가 12,000원 정도 체크하셔야 되고, 이것도 가짜 반등 주면서 또 도로 내려올 확률이 좀 커 보이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제발 신규 상장주들 좀 여기서 좀 매수해가지고 손절 놓치고 끌려 내려가는지 자제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신성 델타 테크. 신성 델타 테크는 여기 추천드리고 운 좋게 초전도체 엮여가지고 쭉 크게 올라갔었죠. 지금은 다 빠졌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대개 다 밥동으로 크게 밀린 상황이고, 제자리까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 음봉 윗골이 나온 다음에 헤드앤숄더 흐름으로 죽었습니다. 여기 주요하게 10만원 지지하다가 죽어버렸고요. 이렇게 헤드앤숄더 흐름 느낌으로 죽었죠. 어깨, 머리, 어깨, 요게 떴을 때 여기를 이탈하면 크게 무너질 수 있다 생각하고 요 그림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루닛을 추천을 멈췄던 구간이 23년 말이었죠. 루닛, 자, 딱 보이죠? 보여야 돼요.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여기 이탈로 죽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50%거든요 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80%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제가 추천이 딱 멈췄다고요. 이게 보이니까 여기 지키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탈하면 죽는 거고, 1200%가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추천을 멈췄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수익이 나왔다. 이거 패턴 잘 숙지하도록 하시고, 루닛은 이렇게 지지 보시면 되죠. 아까 루닛 설명을 안 했구나. 이렇게 개파락 구간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1차로 48,000원 정도까지 밀리는 거는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기에도 크게 많이 올랐으니까 또 가짜 반등 주면서 조금 빠지는 건 경계를 해야 되겠죠. 무료 추천주였어요. 무료 추천주 여기 드리고 바로 하루만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신성 델타 테크 넘어와서 1년선, 2년선, 1년선, 반년선 동시에 돌파해줬고요. 55,000원 정도 지지하는 게 1차로 중요하고, 기존에 여기 지지였던 자리 그대로 현재 힘싸움 구간 6만원, 6만원 종가상 한착 중요하고, 전고점 7만원, 중간값으로 65,000원 보시면 되고요. 지금 밑에서 이렇게 크게 박스가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밀리면 또 4만원 초중반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다음 솔트룩스. 솔트룩스도 여기서 두 번 고점 윗꼬리 치고, 얘도 헤드앤숄더의 흐름이네요. 이렇게 어깨, 머리, 어깨 흐름으로 여기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요 가격 맥점을 21,000원 맥점을 회복하긴 했습니다. 21,000원을 다시 지켜야 되죠. 21,000원 지키는 거 중요하고, 역배열은 이렇게 끊어주면서 작은 역배열 끊어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봉 지금 장기 평 사이에서 왔다갔다 큰 박스 살짝 빼꼼 올라섰고요. 얘도 하락폭이 엄청 크죠. 최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이때는 마이너스 15%.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 생각해야 돼요. 마이너스 20% 나오면 여기까지 떨어지고 박스 하단까지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이 파동을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가려면 22,000원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22,000원 박스 상단자를 지켜줘야 빠르게 올라가 줄 수가 있다. 전고 하나, 전고 둘, 중간값 체크하시고,
다음 한글과 컴퓨터. 월봉 박스 상단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 중앙 살짝 넘었고요. 최근에는 3만원 안착을 실패를 하고 장중 돌파만 하고 밀린 상황.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발목, 무릎, 어깨, 머리를 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깨 이렇게, 여기 머리로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저가 23,200원 지지가 중요하다. 다음 컴투스 홀딩스 2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와우, 월봉은 제대로 밥동이 나왔네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빠져버렸고, 역배열로 밀리다가 올라와 주는 중. 월봉의 전고점은 38,000원 정도, 일봉은 34,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식으로 3층으로 올렸고요. 29,000원 정도 지지가 중요하다. 1년선과 2년선 사이에서 힘싸움이 나와주고 있는 중. 다음 노브랜드 신규 상장주, 얘도 마이너스 80% 정도 나왔죠. 여기서 매수하지 마라. 지금은 요래 박스가 나와주고 있고요. 꼬리까지 치면 이렇게 박스 매매 구간. 최근에 박스 하단 저가 14,600원 지키는 게 중요하고, 회원님 수익 인증. 무손실 매매로 보이지만 실상은 손절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온 날에 손절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수익 4개, 손절 1개. 큰 손절이 있지만 더 많은 승리로 팀플레이 수익 마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면 20% 30% 정도는 쉽게 상승하니까 수익 30% 140만원, 손절 마이너스 10% 정도 50만원 손실, 90만원 수익 마감되죠. 이렇게 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 마인드로 손절, 퉁치기, 팀플레이, 개작을 해주셔야 주도주, 일정주로 계속 따라다닐 수가 있습니다. 명확히는 손절을 하더라도 수익이 아니라 손절을 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창출하면서 총 수익이 되는 겁니다. 차트 재료 일정, 동시 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추천합니다. 약불에 5분이라고 했는데 강불에 5분 구워서 다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치열하게 정독 잘 해주시고 복습을 해야 수익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복습 안하면 장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적으세요. 다음 11월 20일 금요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스노우플레이크 호실적, 엔비디아 호실적, 오픈AI, 삼성전자 제품의 기능 탑재 방안 논의, SP소프트, 솔트룩스, 링크제네시스, 마음AI, 대거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제약 의료기기, TDS팜, ST큐브, CJ바이오사이언스. 다음 3자 배정 유증, 푸드나무, 액시온그룹, 정석으로 반짝 나왔고요. 다음 조선기자재, HA중공업, 1승, 성광밴드 아까 앞에 봤었고, CJ중공업이 시간의 상승이었는데 정석으로 반짝이 나오지 않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21% 상승 마감. 다음 로제 관련주, 2시 일정이었죠. 2시에 두 번째 선공개 신고, 2시까지 올라갔다가 2시부터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고요. 12월 6일에 나머지 10곡 공개를 합니다. 전체 앨범. YG 플러스 크게 튀었다 빠졌고, 서메이지도 크게 튀었다 빠졌고, 모비데이즈 추천 하루 만에 15%. 다음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 솔트룩스, 링크 제네시스. 두산 로보틱스 바닥에서 추천드렸었고 10% 상승 나와주면서 고점 경신 나왔고요. 다음 핵융합 에너지, EM코리아, 모비스. 인공태양 핵심 부품 제작 기술을 확보했다.
유리기판 관련주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응 나왔고, HB 테크놀로지, 필옵틱스, YC캠, 원전 관련주 BHI 역대 신고가, S&T 에너지 역대 신고가 가지고 있고요. 성강밴드,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가스 관련주 GSE 4일 만에 20% 상승 나왔던 팬클럽 추천주, 월 5,900원짜리 방. 유럽 가스값 1년 만에 최고치 찍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바닥권에서 재추천드렸고 또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전일 시의 상승이어서 장속으로 반짝이 나왔고요. HLB 그룹주 급등 나왔다가 조정 주더니 한 번 더 반응 나와주고, HLB 제약이 세계 1위 그린 프로폴리스 기업 제품을 독점 유통한다. 양자암호 관련주 최근에 아이온큐가 계속 반응이 크게 나와주면서 엑스게이트, KCS 크게 반짝반짝 나와주고 있고,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니카 같은 무료 추천주 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영상만 보시면 추천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팬클럽도 마찬가지예요. 방에 입장을 하셔야 추천주를 3시 20분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교육도 월 5,900원 팬클럽 추천주였고, 단기에 30% 돌파 눌림 둘 다 양방으로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11월 21일 목요일 시간의 특징주 금요일에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볼게요. 푸드나무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고가 상한가, 종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1%. 정석으로 크게 반짝이 나왔고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시초에 풀리고 무너졌네요. 점상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가짜 반등을 크게 주면서 하락밤이 나왔습니다. 정석으로 반짝이 나왔다. 항상 시초에 추격하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보유자분들도 만약에 내가 평단이 여기다 그러면 내 보유주가 시간외로 상승이 나왔네, 그럼 시초에 튀었다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면서, 여기 박스 상단 맞고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면서 이때 전략 매도하는 것도 고려를 했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밀리면 또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 상실이 나오기 때문에, 혹은 이탈이 나오면 더 내려가는 거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보유자 입장에서는 상한가 나오고 박스 돌파하고 또 이렇게 올리는 흐름을 기대를 했겠으나 정석으로 반짝이 나와 버렸습니다. 다음 CJ 바이오사이언스, 연속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던 종목이었고, 시간의 상승 매각 이슈가 있었죠. 얘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12% 마감이 나왔네요. 요 크게 그려졌던 박스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1년선과 2년선 사이 정도에. 단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가짜 반등은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다음 코셈 호실적 강세로 찔끔. 링크 제니시스 로봇 관련주 뉴럴링크 캐나다에서 임상시험 허가. 시간에 6%였고 이전처럼 요때처럼 9월처럼 121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고가 20%, 종가는 2%. 한일단주 방산 관련주 시간에 5.8%였고 고가 19%, 종가는 3%. 정석 반짝. RT캐스트 찔끔, DYC 찔끔, 스페코 찔끔, SK스퀘어 9% 상승 마감, 2천억 자사주 소각 호재로.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 크게 반짝. 두산 로보틱스 10% 반짝. 네오팩트 찔끔, 애니젠 찔끔. HJ 중공업 시간에 3%였고 국내 최초 LNG 추진 25년 1월에 투입을 한다고 하네요. 이 내용으로 고가 28%, 종가 21%. 꼬리가 달리긴 했으나 상승 마감한 편이죠. 2년선
3,750원 지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여기 이탈하면 빠르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중간값으로 3,500원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저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네요. 여기 이탈했다가 죽었고, 이탈했다 죽었고 다시 올라오고 있다. 월봉 전고점이 4,500원 정도. 다음 추천주였던 GSE 고가 14%, 종가는 1%, 14% 반짝 나왔고, 여기 전고점 돌파하지 못하고 딱 맞고 떨어졌네요. 크게 이렇게 박스 형태로 움직이고 있죠. 얘도 정석 반짝. 푸드나무 제대로 반짝 나왔고, 상승 마감한 종목이 HJ중공업 요정도. 낮은 확률로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나옵니다. 대개는 다 이렇게 반짝하니까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11월 20일 금요일 시간에 특징주 볼게요. 여행 관련주, 중국, 한국과 일본 등의 38개국의 무비자 입국 기간을 30일로 늘렸다. 그리고 21일부터 23일 한중 회담이 있고, 한알령 해제 계기 기대감, 모두 투어 노랑풍선 상한가, 참 좋은 여행 하나 투어. 모두 투어가 15,000원 이탈하면서 죽었고요. 역배열로 빠지면서 밑에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급등했다가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또 올라오면 여기 반년선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11,800원 정도 시간의 상승으로 11,200원 정도까지 올랐고요. 반년선 종가 상한착이 중요하다. 그 위로는 또 이렇게 1년선, 2년선 저항대 보면 되는 거고요. 전고점 몸통 저항대도 체크하도록 하시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0원 정도 이탈하면 또 신저가로 내려가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 역대 신저가 가격은 2,000원, 그리고 최근의 저가는 7,000원 정도 하네요. 여기 코로나 때 밀렸던 가격대죠. 여기 7,000원짜리 체크하도록 하시고, 지금 크게는 계속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중이다. 역배열 작은 거 끊으면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여행 관련 주들은. 다음 노랑풍선, 얘는 2년선 맞고 떨어졌고요. 개파락 1차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개파락 2차 나왔고, 최저가 찍었다가 시간의 상승으로 5,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얘도 장기입형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반년선 5,5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겠습니다. 5,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다음 참 좋은 여행, 다 똑같네요. 얘도 121선 5,600원 안착이 1차로 중요하고, 3번 연속 급등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졌죠. 얘도 개파락 구간을 보면 여기가 1차 개파락 자리고요, 여기가 2차 개파락 자리고, 2차 개파락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크게 한번 26% 나와주고 다시 또 밀리나 싶더니 시간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항상 크게 오르면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하나투어, 얘는 4%. 2년선 안착한 자리에서 4% 상승이 나와줬고, 꼬리 전고 하나, 전고 둘, 전고 셋, 전고점 기준으로 저항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지였던 자리 55,000원 정도, 여기가 2년선이랑 일치하는 자리였고,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승이 나와주네요. 월봉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형태로 내려왔었고, 큰 역배열, 작은 역배열, 더 작은 역배열은 이렇게 살짝 끊어줬고요. 이 구간을
안착을 해야 되죠. 전고점은 65,000원.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요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박스 중앙 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은 혜태 제과식품 상한가. 빙그레 지주회사 사업회사 인적 분할을 결의했다. 자사주 100만주 소각 호재가 떴고, 그리고 12월부터 홈런볼 OS 9% 인상을 한다. 자, 월봉은 역배열로 쭉 빠지다가 한번 급등치고 제자리, 또 제자리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고, 7,500원 5,500원쯤의 박스. 여기 상한가 종가 이탈하고 무너졌고요. 위에서 박스 이렇게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데 종가상 안착 실패하고 밀렸죠. 이건 미래에도 체크를 해야 될 저항대고요. 일단 현재는 전고 하나, 그리고 꼬리 2개 자리, 그 다음에 전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정도 보시면 되고, 밑에서 이렇게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반등해주면서 시간의 상승으로 6,400원까지 올라왔고요. 박스 상단까지 올라왔다. 역배열은 이렇게 끊어주면서 여기서부터 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크라운 제가 우, 아까 봤던 애도 우선주인가? 얘는 보통주고요. 크라운 제가는 우선주고요. 크라운 제가 우. 얘는 2년선에서 정직하게 저항이 좀 걸렸고, 1,7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11,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꼬리, 전고, 꼬리, 전고, 중간값. 일단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 자리고, 박스 상단 자리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월봉은 밑에서 요래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하단 살짝 이탈한 자리에서 다시 또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다음 크라운 혜태 홀딩스. 얘도 밑에서 박스 하단 자리에서 반등. 다 유사한 흐름으로 장기평 밑에 있죠. 6,000원까지 올라왔고, 장기평이 수렴되어 있는 자리 6,000원 초반대 안착이 중요합니다. 전고점 자리랑도 일치하고, 지금 박스 하단 이탈했다가 다시 안으로 회복을 시도하는 거고, 다음 크라운 제가, 얘도 장기평 수렴되어 있는 8,7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시간으로는 8,9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고점 9,000원 정도. 그 다음 전고, 또 이렇게 박스 형태로 움직여주다가 한번 빡 튀어주고, 현재는 또 이렇게 박스. 다음 STO 관련주 한동훈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시동한다. 이거 K옥션 역별 돌파 초입자리 발목 무릎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이 나왔던 애죠. 이런 타점 잘 복습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갤럭시 SM도 여기 하단마다 반복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이 나왔던 애입니다. 최저점 눌림 가격 1,900원 발바닥 잡아준 적도 있었고요. 오늘은 핑거가 제일 크게 상한가로 상승이 나왔네요. 핑거는 역배열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있고요.
이때 맞고 떨어졌고 또 최근에도 맞고 떨어지면서 정석으로 밀리고 있고 이 가격을 회복 안착을 해야 됩니다.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하단 2년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박스가 나왔고요. 이런 식의 박스, 역배열 끊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의 상승 나와주면서 끊으려고 시도를 하겠네요. 시간의 상승으로 9,8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여기를 끊으려면 만원 안착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맥점이었던 만원 2년선, 종가상 만원 안착이 중요하다. 현재 밑에 다운그레이드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안착을 해야 중앙 상단 기존의 요 박스 위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 K옥션. K옥션은 이렇게 수익 준 다음에 뒤에 역별로 정직하게 쭉 빠지고 있네요. 역별로 이렇게 밀리고 있고, 시간의 상승으로 3,80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요 역별 저항대 체크하시고, 4,000원이 기존의 지지였고 장기 입형 저항대도 체크하도록 하시고, 매물이 단기에 엄청 많이 쌓여있다. 이것도 또 꼬리 달면서 밀릴 확률이 커 보이네요. 단기 매물이 너무 많다. 다음 갤럭시아 머니트리. 얘는 1년선에서 반등 나왔고 박스 형태로 요래 움직여 주다가 한번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그대로 기존 박스 하단까지 밀렸고, 계속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박스 중앙 가격인 8,500원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겠고, 시간으로 8,4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큰 박스로 왔다 갔다. 그럼 갤럭시아 SM, 얘도 K옥션처럼 역별로 이렇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년선 이탈하고 무너졌고, 이제 이렇게 박스. 다음 뱅크웨어 글로벌. 얘도 신규 상장주고 마이너스 80% 정도 나온 것 같죠. 마이너스 70% 8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추천, 여긴가 추천드리고 수익 한번 나왔었고요. 9월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추천 한번 드리고 수익 나왔고 뒤에는 무너졌네요. 이탈 나올 때마다 잘 챙겨줘야 되겠죠. 수익 나오고 내려갈 때 찹찹찹 내려가는 어깨에서 수익을 잘 챙겨줘야 돼요. 지금은 신저가로 빠졌다가 계속 역배열로 빠지는 형태. 시간의 상승으로 4% 상승 나왔습니다. 일단은 21선쯤 되는 6,000원 정도 회복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6,000원이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랑도 일치하죠. 여기 서울 옥션을 안 봤네. 서울 옥션은 121선 저항대 맞고 떨어졌고요. 121선 가격 7,7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6,300원 정도 지켜줘야 되고요. 정직한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큰 박스. 박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매드팩토 5.7%. 테라제니텍스가 매드팩토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역배열로 계속 밀리고 있고요. 이거 올라오면 여기가 변곡점이 되는 자리인데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고, 시간의 상승으로 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5,000원. 계속 요 역배열 추세 대응하시면 돼요. 올라오더라도 5,000원 후반대 맞고 떨어질 수 있다. 이걸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5,000원 후반대를 확실하게 안착해야
추세를 돌린다. 얘도 정석으로 제자리로 빠졌죠. 크게 올라갔다가 여기 추세 이탈하니까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졌고, 지금도 역배열로 밀리고 있다. 항상 제자리 패턴을 조심을 하시고, 얘도 완전히 교과서 흐름으로 이렇게 내려갔다. 이 노란색 자리 조심하도록 하자. 다음 에코캡 3%, 폭스바겐 리비안 합작 법인 투자 규모가 8조 원으로 확대가 되었다. 최근에 상한가 반응이 크게 파동이 나왔죠. 이것도 역배열에 아직 갇혀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살짝 맞고 떨어졌고, 여기 추천드리고 한번 크게 상승 나왔다가 뒤에 무너졌습니다. 리비안 상장 기대감으로 추천했다가 리비안 상장할 것이다 올라갔고, 리비안 상장하니까 무너졌고, 뒤에 한 번 더 올라오긴 했으나 정석으로 밥동이 나왔습니다. 2,000원 정도, 2,000원 초반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무너졌죠. 지금도 크게 올라와 주고 있는데 무너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고, 일단 상한가 종가 1582를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밑에서 박스가 크게 나왔고, 이제 위에서 박스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면 되는 거고, 시간의 약상승 2층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1582 그리고 2,000원 정도의 박스. 루닛은 아까 앞에 다 설명드렸어요. 루닛도 시간으로 3.8% 상승이 나왔는데, 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도록 하시고요. 거리 구간은 피하도록 하시고요. 이런 발목자리, 무릎자리 확인해가지고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손익비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석 타점이 루닛이었고, 무료 추천주였습니다. 무료 추천주 루닛 하루만에 상한가 2일 만에 40% 수익 축하드립니다.